네,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두 분의 종목 지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진 대표님은 제우스 준비해 주셨고요. 0.88%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은 하이로코리아 준비해 주셨고 3.28% 상승 보여줬습니다. 먼저 이진 대표님의 제우스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로봇 기업인데요. 올해부터 HBM 수요와 생산이 급증하면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제조 공정에서 세정 장비를 새롭게 공급하고 있고요. 반도체 제조사에 공정 로봇까지 공급을 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지은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의 소개 종목이 제우스입니다. 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우스. 1990년대 나이트클럽 이름 같은 항상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우스라는 종목. 반도체 세정 이러는 장비 업체인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 네. 로봇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제우스. 맞아요. 네, 일단은 제우스는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가장 매출이 크게 일으켜지고 있는데 특히 SK 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를 두 회사 모두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세정 장비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미세화가 되고 있고 지금 공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순물을 또 잘 제거를 해야지 다음 스텝에 갔을 때 또 원활하게 계속 공정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서 지금 좀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증설에 대한 이야기, HBM 증설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런 기업들을 제치고 지금 굉장히 매출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습식 세정 쪽으로 많이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증설 모멘텀 가지고 있고 또 올해 증설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설에 대한 모멘텀 기대해 볼 만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로봇 관련해서도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또 로봇을 이제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자율주행과 감속기 빼고는 다 자체로 제작한 부품을 탑재를 해서 이제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봤을 때 수익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좀 다양한 산업에도 앞으로 로봇 관련해서 매출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2년에 매출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2024년에는 그거를 넘어서는 매출을 찍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 관련돼서도 뒷받침되는 기업이고 이 회사가 반도체가 좋았지만 또 로봇으로 신사업을 점 찍었는데 아마 로봇도 올해는 어느 정도의 성장 궤도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HBM 관련된 모멘텀을 타고 또 이제 최근에 지금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가장 중요한 또 엔비디아의 GTC 행사가 있죠. 18일부터 있는데 거기서 이제 HBM 이야기, DDR7에 대한 이야기, CXL 다양한 이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관련해서 지금 HBM 관련된 기업들 중에 그동안 탄력이 좀 좋았던 기업들이 몇 기업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제우스도 마찬가지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한번 픽을 해봤습니다. 네. 제우스, 반도체 세정 장비 회사로가 알려져 있는데 이제 로봇 재료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뚝딱 로봇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기술적인 궁금해요 항상 제우스 볼 때마다. 제우스 원래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원래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먹거리다. 이제 얘네를 우리가 나중에 로봇을 잘 키워서 반도체만큼 한번 키워보겠다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다.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제우스가 SK 하이닉스 향으로 좀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생각보다는 주가가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못 갔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좀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근데 되게 잘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왜 보통 우리가 이제 다른 기업들 보면 삼성전자 향 매출이 너무 나오고 있는 기업 아니면 한쪽으로 좀 치우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세정 쪽이라서 양쪽을 다 가지고 있고 공평하게 이러한 이제 한쪽으로 기우는 이런 부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습식 세정 장비에 비해서는 전 주가의 흐름이 그래도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하이닉스 팀은 또 아니죠. 삼성전자를 품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 매출도 꽤 높다고 하는데요. 고객
고객사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이번에 이 로봇 쪽도 우리나라 기업에 납품한 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앞으로 이제 반도체 쪽 그리고 로봇 쪽으로도 순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이미 충분히 열려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우스에 대해서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OX로 표시를 해주실게요. 하나, 둘, 셋. 오, 이유는요? 일단은 세정 방식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치형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매입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배치형은 한 번에 이 웨이퍼를 세정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매입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장 한 장씩 세정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제 반도체가 첨단 공정으로 가면서 예전처럼 한 번에 여러 장을 세정을 못 합니다. 한 장 한 장씩 해야 된다라고 보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에 고부가 같이 공정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우스의 이제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제가 앞서 이재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고객사지만 중국 쪽도 고객사를 갖고 있잖아요. 중국은 아직 반도체가 저기 멀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여러 장을 또 세정하는 이 배치형이 더 지금은 잘 맞는 상황이라서 뭐 배치형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좀 매입형으로도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제우스 같은 경우에 충분히 길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의견. 로봇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로봇팔이죠, 로봇팔. 네. 옮기는 거. 로봇팔. 네. 오늘도 로봇주들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제 엔젤 로보틱스까지도 상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이? 아직 시장에서는 이제 제우스는 뭐 로봇주다라는 인식보다는 반도체 쪽에 이슈 나왔을 때 움직였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는 또 두 개 다 장착을 해서 이번에 지금 로봇주들이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마 또 갑자기 급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은 세정 장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주가에서는 목표 주가랑 손절 라인 어떻게 정할까요? 최근 제우스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주봉상 11선을 기점으로 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저점 지켜주다가 좀 탄력을 받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이 11선 지지를 통해서 탄력이 나오게 된다면 전에 고점 부근이 이제 23,000원까지 전에 고점 부근까지는 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대신에 손절선도 지금 시장의 순환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좀 중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전에 저점 그 부근이었던 역시 한 17,000원 부근을 그래도 잡고 여기를 깨지 않아야지 어느 정도의 추세는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61선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에 저점 부근인 1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지은 대표님은 제우스 준비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3,000원, 손절 라인은 1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선택할게요. 그럴까요? 하나, 둘, 셋. 제가 왜 패스했냐면 일단 제우스라는 이름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쏙 들고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데 저는 요번에 GTC 2024 이후로 약간 올드 산업, 전통 산업이 한번 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갖고 있어서 GTC 이후에 저는 막 조선이라든가 오늘 뭐 통신이라든가 약간 이런 막 에너지, 인프라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제우스는 좀 아껴두려고 패스를 했습니다. 이걸 버리는 건 아니라 아껴두는 거예요, 제우스. 저는 일단 GTC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밤부터 또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기대를 할 것 같고 세정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도 바로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스탁 요정 혜린 알려주세요. 네, 하이로코리아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프를 연결하는 피팅과 또 제어 장치인 밸브 등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조선,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내 조선 3사의 수주와 또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혜를 입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주 환원에도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의 종목이 하이로 코리아. 네. 제가 딱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거. 조선 기자재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인데 어떻게 아시고 하이로 코리아를 오늘 갖고 나오셨습니다. 일단 조선 기자재 같은 기업들은 먼저 사고 있지 않으면 사실 랠리 나올 때 따라하기가 좀 어려워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라면 네. 충분히 한번 공략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면서 하이로코리아를 가지고 왔고, 일단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피팅 밸브를 만든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프와 파이프를 좀 이어주는 이음새 부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한 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총 매출액이 약 1,800억을 냈고 거기에 영업이익이 500억에 가까운 이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러면 거의 영업이익이 30%가 이제 책정이 되는 부분인데, 제조업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영업 마진율이다. 우리가 최근에 제조업 중에 영업 마진율 높은 것 리노공업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하이로코리아도 저는 그 흐름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 피팅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산업에 굉장히 밀접하게 작용을 해요. 첫 번째는 유가의 가격, 그리고 이제 조선, 이 신조선가 혹은 이제 조선 수주 발주에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지금 유가가 배럴당 80불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조는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게, 중동은 지금 네옴시티와 같은 큰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고유가가 당연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휴전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 더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고유가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고유가 기조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선 이야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고, 대체적으로 이 피팅류 산업 자체가요. 이 15년 전에 다 망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개 안 남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 그 몇 개 안 남은 기업이 이제 살아남다 보니 전 세계 글로벌 물동량이 이제 80% 지금 다 가지고 온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이제 해양 플랜트 사업까지도 최근에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당연히 훨씬 더 수주를 좀 많이 받고 있고, 수주가 많다라는 것은 실적이 지금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저는 하이로코리아 아마 생소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피팅류 하면 전통적으로 성광밴드라든지 태광 이쪽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제가 매매 전략 드리면서 이유를 왜 그 기업보다 여기인지 이유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이로코리아 얘기하려면 조선 업종도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년간 우리를 배신했던 조선 업종, 특히 작년 딱 이맘때 한번 들뜨게 했다가 우리를 또 배신했던 조선 업종. 조선 업종도 요번만큼은 좀 장밋빛을 좀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주 잔고가 많은데 왜 못 가? 이게 이제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딱 다 까고 보니까 판가가 이제 너무 안 좋았던 거죠. 왜 판가가 안 좋아? 중국 애들보다 더 많이 수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 가격을 좀 낮춰서 영업한 게 이제 독이 됐었던 부분인데, 만약 지금 중국을 여기서 배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은 더 나아지고, 어차피 기술력이야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마진율만 더 남길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여기서 선택의 기로는 딱 하나죠. 그러니까 조선사마다 약간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탱커를 하고, 누구는 뭐 LNG 천연가스를 하고. 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삼성중공업이 그래도 지금 가장 많은 발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제 저는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는 한화오션도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이로코리아가 원전 쪽에도 제품을 공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또 어떤가요? 원전주도 또 다시 주목받고 있잖아요. 일단 원전주는 AI 산업에서 지금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력 어디서 공급할 건데, 신재생 에너지로는 아무래도 이제 힘들다 보니 각국에서 이제 원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원전주들 또한 지금 위치에서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원전주들은 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전력을 위해서 원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동일하게 하는 아리백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이 원전이 과연 신재생 에너지로 등록을 해줄 거냐 말 거냐. 만약에 원전 다 지어놨는데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데 그래 버리면 이제 또 서로 복잡한 지금 상황이 되다 보니, 원전주들은 보긴 봐야 되나?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는 수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는 게 더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선 기자재로 조금 더 눈길을 줘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지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OX로 표시를 해주실게요. 하나, 둘, 셋. 이유는요? 네, 일단은 저도 조선 기자재 계속 보고 있는 쪽인데, 일단은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시장은 이슈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런 대립
쪽에서 일단 지금 대선 기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경쟁 구도에서 아마 이 관련된 이야기를 그 두 후보가 계속 거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쪽 관련돼서 이 재료는 계속해서 좀 단기적으로 테마성이든 아니든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이제 중국이 점유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발주를 당장 중단하거나 이게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당장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대 심리는 계속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좀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성강밴드나 태광보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매력적으로 확실히 보이고 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두루두루 괜찮은 기업인 것 같아서 저도 오를 드렸습니다. 두루두루. 또 이재은 대표님이 또 성광밴드랑 또 태광에 비해서 추세적으로 매력적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아까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가격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태광이라고 하는 기업의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지금 일단 피팅 밸브류 기업들이 이제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태광이라는 기업의 주가의 흐름이고 이게 이제 성광밴드라는 기업의 주가의 흐름인데 작년에 이제 우리가 기대했었던 그 시점에 같이 올랐다가 같이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 1년 정말 조선 기자재 배가 탔습니다. 그럼 여기에 분명히 이제 소위 물려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올 때마다 또 이제 악성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정을 굉장히 좀 짧게 잘 막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성 매물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하기 때문에 똑같은 수급과 똑같은 관심을 받더라도 조금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현재 구간에서 23,000원이라고 하는 최근에 저점 가격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는 신고가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목표가 35,000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은 하이로코리아 준비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 라인은 2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선택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선배님은 아까 시작 때부터 이미 매수를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GTC 2024 이후로 올드스쿨로 간다. 그래서 자동차, 하이브리드 부품, 조선 기자재, 뭐 인프라, 건설기계 이런 짝꿍을 저는 지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와인 아십니다. 저는 조선 기자재, 하이로코리아 일단 매수로 갑니다. GTC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월요일에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 바로 재밌을 것 나겠죠. 같아요. 저도 역시나 핫한 조선 기자재이기 때문에 매수를 선택했고요. 저희들 포트에 나란히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 준비해주신 이지은 대표님, 김태성 본부장님, 그리고 저는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스타킹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엠스타그램 인도에 대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거든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